이번 재지정심사 요구 자료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재지정심사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작성해 오셨던 사업계획서 그리고 사업결과보고서, 그에 따른 반영 자료들을 최소 2년 이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준비하지 못한 분들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을 준비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간단하게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방법을 요약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교육하는 이 짧은 사업계획서 외에 65페이지에 달하는 상세 재지정 심사 대비 사업계획서는 저희 국회의원 파트너 기관들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파트너스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바로 진행합니다. 사업계획서 개요에는 장기왕 사업의 필요성, 목표, 대상 등을 우리 기관에 맞게끔 작성을 해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 기관의 특장점을 같이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재지정 심사 사업계획서에는 기관의 일반 현황, 인력 현황, 시설 현황 등을 사업계획서에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잘 작성해 주시고요. 제출하는 재지정 심사 그 작성할 때 어차피 이거 다 넣는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과 맞춰서 기간 정보를 넣어주세요. 병설하는 사업들, 요양원, 주간보, 방문량 다 넣어주시고 시설, 인력 등을 꼼꼼하게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 현황과 조직도는 같이 적어서 주시되, 중요한 점은 재지정 심사에서 최소한 2년 이상의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보므로 사업계획서에 있는 그 현황의 작성 일자만 각 해 말 기준으로 현황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5년 사업계획서라면 24년 말 기준에 인력 기준이라든지 이런 현황을 넣어야 되겠죠. 연말에 보통 다음 해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니까요. 재지정 심사 이전의 사업 결과를 반영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는 항목을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업무 분장은 조직 규정의 일환으로 기관의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므로 기관 상황에 맞게끔 작성을 해주세요. 저는 규정, 인사관리 등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 분장을 했으나 조직도에 맞춘 업무 분장이나 각 직종에 맞는 업무 분장을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제공하는 서비스와 비용 부담에 대한 사항을 넣습니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우리 급여 제공 기록지 아시죠? 급여 제공 기록지 뒷장에 보시면 그 세부 사항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갖다 쓰시면 됩니다. 굉장히 그렇게 쓰시면 수월하게 작성을 하실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 주간보호센터 예시만 들었지만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위하시는 사업 각각 급여 제공 기록지에 있으니까 그거 가져와서 해당 내용은 다르게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그 외에 이용료도 꼼꼼하게 넣어 주시고요. 여기까지 넣어 주시면 사업계획서 일반 사항은 사실 거의 끝입니다. 기관이 제공하는 사업 및 서비스, 그리고 현황, 조직 등에 대한 사항을 초기에 넣어 주시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약간 명함 같은 거죠. 다음은 본격적으로 세부 사업계획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부 사업계획에는 지정갱신 자료 요청서에 있는 교육, 고충 처리에 대한 사항, 운영위원회, 급여 및 인건비, 직원 건강, 복리후생, 그리고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기관에서 제공하는 사업들을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직원 및 수급자 교육 사업을 우리가 사업을 만든다. 그러면 사업 목표는 직원 및 수급자 교육으로 수급자에게 안전한 생활을 주고 직무 능력을 향상한다 같이 목표를 적고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추진 일정을 적어두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재지정 심사에서 계획과 더불어서 중요한 건 평가인데요. 사업 계획대로 어떻게 이걸 수행할 것인가, 어떻게 수행했는가 평가하는 방법을 적어서 다음에 사업 계획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반영 방법을 마련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길게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겠다. 만약 이런 내용들이 없이 이미 쓰신 사업계획서들이 있으시잖아요. 사업계획서 이런 내용이 없다면, 또는 모호하다면 평가 방법을 추가하셔서 사업계획서를 다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원관리 및 복지사업을 작성한다. 이 사업에서는 직원들의 급여, 성과금, 복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인력 추가 배치 같은 거를 추가로 넣어서 서비스의 업무 부담 완화까지 넣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인력 추가 배치 계획 같은 경우에는 법정 기준과 이렇게 비교를 해서 표를 좀 만들어 두시면 도움이 되고요. 복지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운영 규정에 있는 복지 내용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후에 추진 일정과 구체적인 실행 방법까지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여 제공 사업 예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계속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수급자에게 적절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급여 제공 계획부터 상담까지 이런 착착착 들어간 단계가 있죠. 언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작성을 하시고요. 급여 제공 결과 평가에 따른 이 재계획 횟수로 계획의 성공 여부를, 우리 지금 사업계획 성공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추후에 급여 제공 결과 평가지만 첨부를 하면 해당 결과 보고가 가능해지겠죠. 바로 프로그램 운영 사업 예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엄청 길게 쓸 수 있는데 제가 이게 설명이기 때문에 짧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체 인지 프로그램 카테고리, 추진 일정 이런 것들을 각 사업들을 맞춰가지고 작성을 하고, 가능하다면 각 프로그램별로, 이 각 프로그램별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신체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신체 프로그램 내에 어떤 운동 프로그램을 넣겠다, 실제 우리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적어줍니다. 주 몇 회, 월 몇 회, 이런 표까지 다 세분화하시면 좋고요. 수행 결과 확인은 프로그램 일지나 반영 기록부, 어르신이 어떤 의견을 내는 이런 반영 기록부를 통해서 하겠다. 이걸 가지고 과업 수행 결과로 다음에 프로그램 계획까지 진행하겠다, 이런 거를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는 사업들 제가 빨리빨리 넘겨서 그런데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사실은 지정심사에서 요구하는 내용들 하나하나를 제목으로 세부 사업으로 만들어서 적어둔 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따로 지금 일반적인 사항 말고 지역사회 연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심사를 본다고 한다면 어느 기관과 연계한다, 어떤 목표로 연계한다, 자원봉사자는 어떻게 우리가 선정을 한다, 각각 사업에 대한 목표, 사업 대상, 사업 내용, 추진 일정,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 그리고 어떻게 이 사업을 평가할 것인가, 평가 방법까지 다른 세부 사업과 작성 방식은 동일한 것입니다. 제목만 맞추면 그에 따른 부분들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기관 운영 및 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은 시설물 관리 및 환경 개선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죠. 대상은 기관이고요. 나아가 종사자 수급자가 될 것이고요. 사업 내용은 시설 보수, 세부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복도를 리모델링 하겠다, 그럼 어떤 게 좋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추진 일정은 몇 월에 하겠다, 언제 몇 월 며칠 날 하겠다, 결과 확인은 지출에 대한 영수증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짧게 쓸 수 있는 것이죠. 각 사업별로 똑같은 공통점들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먼저 뼈대를 잡아놓은 이후에 상세하게 잡다 보면 환경 개선 하나의 사업으로도 3페이지 4페이지는 우습게 쓸 수 있게 되겠죠. 하나의 예시, 이번엔 조금만 더 길게 작성한 걸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재지정 심사 필수사항인데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업도 보고 있잖아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운영위원회 구성을 일반적인 지침이 아닌 우리 기관만의 구성 원칙을 만들어서 넣어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운영규정에 적어둔 운영위원회 규정도 한번 추가해 볼 수 있고, 정기회의와 더불어서 임시회의의 기준 및 계획도 우리 기관에 맞게끔 첨부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사업의 목표라든지 내용, 시행일자, 대상, 결과평가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적인 틀은 이미 완성을 한 상태에서 쌀을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를 운영을 하시면서 평가를 만약에 내가 받아봤다, 그러면 이 재지정심사 사업계획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문요양 방문목욕 대표님 입장에서는 사업계획서 이 부분이 평가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평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완전히 처음 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따라서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거 말고도 사업계획서 교육은 굉장히 많이 되게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다뤘었으니까 다른 영상들도 참조해 주시고요. 재지정심사는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예전에 만들어지지 않은 사업계획서를 새로 만드셔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너무 장황하게 만들지 마시고 제가 보여드린 예시처럼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이라도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재지정심사 서류를 대비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아직 실제 제출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기본 서류를 만드시고 살을 계속 붙여나가시긴 하셔야 돼요. 만약 이런 부분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국회와 파트너스 고객분들에게는 최대한 살을 붙여놓은 계획서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국회와 재지정심사 상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와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